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야당으로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1야당이 분당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 지형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 유용화 시사평론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참 격동적이었던 그 기자회견 다 네. 보셨을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어제 밤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하는 표정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유용화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새벽 1시까지 아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찾아가서 네. 만류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뭐 표정이 잠을 좀 못 잔 듯한 그러한 얼굴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안철수의 탈당이 단순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와 문재인 간의 관계, 안철수 개인의 어떤 뭐 대권을 향한 탈당이냐, 아니면 문재인과 안철수의 권력 다툼 속에서 나온 이런 탈당이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물론 정치니까 있겠지만은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놓여 있는 위기들,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 속에서 바꿔내지 못하고, 네. 그리고 현재 지도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노조한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어떤 만들어내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황장수 소장께서는 저희가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이전 대선 때부터 많이 나눴는데 비교적 쓴소리를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안철수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명분면에서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명분도 충분하지 못했죠. 혁신전대라고 이야기했는데, 통합전대는 예를 들어서 이 밖에 있는 천정배, 박주선, 정의당까지 포함한 전대고, 네. 혁신전대는 혁신적 가치만을 이야기한 전대다. 저는 그 말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다 혁신적인 제안을 했죠. 나중에 실천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혁신적인 가치를, 컨텐츠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그냥 4명, 5명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 봤을 때 4-5개 그룹들이 분산적으로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냐, 안 그러면 주류하고 비주류 간에 1대1로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냐. 문재인 대표 측으로 봐서는 뭐 1대 다로 하는 것이 자신의 재당선이 유리하니까 통합전대는 수용하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 주류 대 비주류 1대1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니까 혁신전당대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안철수 의원이 그 문재인 친노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이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지적을 했지만은, 과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이 정치적 대안을 지난 정치권에 진입한 3년 동안에 해왔는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모호하고 추상적인 가치만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결단을 구제를 갖다가 아주 노출을 시켰습니다. 네. 매 차례 우유부단한 정치를 곁에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만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실패할 걸 각오하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관된 입장에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작년 3월에 새정치연합을 그 지자체 선거 앞두고 당을 만든다고 추진하다가 정식 당을 만들지도 않은 채 이 당시에 민주당과 통합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진검승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호랑이 꼬리도 못 잡고 다시 호랑이 굴에서 제발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강 정책을 세우고 네. 거기에서 또 이 대결을 하고 지자체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갔더라면 지금 안철수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더 나은 입지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결정적일 때는 남 밀어주는 정치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접받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저렇다라면서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야권은 혁신이지만은 실리적으로는 보면 공천 싸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일방적인 대상들을 앞에 두고 본인이 탈당했으니까 앞에 새 정치를 세력들이 탈당해서 같이 모아나가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행보나 행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안 의원을 지지하는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상만큼의 그런 수준을 할 그 자격이나 능력이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네. 당을 나간다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당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간에 뭔가 유기적인 결합이 있어야만 내년 총선에 승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념적인 지표가 실제 유권자들에게 비춰지기에도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당 내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서의 이 전국적인 정당의 지지율도 낮았지만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결국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또 확보하고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남 민심이 중요한데, 이 호남 민심이 무너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일단 결단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또 판단했을 테고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이고 허허벌판에 내딛는 그런 어떤 정치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는 밖에는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요. 네. 이제 근본적으로 우선 이 문과 안이 그 어떤 그 공당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너무 권력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저렇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쇼처럼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필요하면 다시 모여지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정치 신인들의 경우는 가장 그 한 게 선거구 획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이 파트너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자기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선거구 획정 뭐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혁신 전대를 하자. 그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총선을 지금 몇 개월 남겨주지도 않았는데 혁신 전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표 나가라. 그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당으로서의 어떤 가치 추구를 하지 않고 저렇게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그 행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저는 이제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이번에 탈당 문제를 개인적인 어떤 정치 욕심으로만 보게 되면은 현재 야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 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와 친노 주류들이 했던 혁신 문제, 이것은 결국 마지막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또 무능하다 무력하다 이런 부분 속에서 자체 혁신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실죠.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안도 내고 뭐 열심히는 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러나 그 부분들이 당내 부분들을 통합해내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뭐 안에서 그냥 현재 문재인 대표는 안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한테 맡겨달라, 내가 혁신하겠다. 그렇게 안에서 하는 혁신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혁신이 맞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야당을 바꿔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탈당 사태는 물론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어떠한 정치 세력을 형성할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안고 있는 어떤 그 친노 주류 세력과 386 세력, 주류 세력들이죠. 이들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을 혁신하고 바꿔내는데 결국은 상당히 한계에 봉착한 부분들의 노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네. 그래야만 그 문제가 향후에 안철수가 무엇을 할 것이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있는 의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보이지. 너 안철수 당신 그런 사람 아니야. 대권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야권에 이 봉착해 있는 문제를 전혀 풀 수 없는 지점으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철수 의원은 이전에도 뭐 안철수 신당이라는 얘기를 뭐 언론에서 많이 했지만 실제로 당을 창당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신당을 창당하는 준비까지만 했었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야말로 정계 개편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신당에 얼마나 그 많은 세력들이 참여하느냐, 그야말로 야권에서 어느 정도의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병호 전 뭐 비서실장, 문정우 의원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는 참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뭐 나와 봐야 실제 구성이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이전에도 뭐 천정배 신당 같은 경우도 뭐 좀 간을 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특히 총선이라는 미묘한 그 정치 이슈가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저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요, 사실 그동안의 안철수식 정치를 보여준 것은 저는 많은 실패를 가져왔다. 저는 우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요인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에 이 계기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렵다. 우선 먼저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안철수를 따라서 했더니 계속 자기가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전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컷오프 대상자들.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번에 안철수가 설사 신당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성공 확률은 굉장히 미약하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다시 한번 연정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네.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께서는 이제 별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 나중에 결국은 다시 뭉칠 것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예, 반대 의견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안 의원이 명확하게 기성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다른 정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야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아젠다 또 변화하는 경제 사회 문제들을 이 야권에서 낼 수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외교 통일 안보 부분에서의 독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복지 문제나 이런 데서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적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야권 안에서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책 칼라들을 계속 3년 동안 정치를 했으면요. 대선을 하다가 뭐 실패하든 그다음에 당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든 간에 네. 나의 브랜드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밀고 오면서 각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안 의원이 정치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말장난에 불과한 공중에 떠 있는 헌들을 해왔습니다. 네.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씩 들어보면 도대체 안철수의 정치는 이 좌우의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외교 안보 통일에서는 뭐냐 지금 분단의 현실에서 경제와 복지는 뭐냐 그리고 정치 사회 개혁 문제에서는 뭐냐 부패 청산에서는 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담보하면서 못 해왔어요. 작년에 7월에 당권을 놓쳤다 하더라도 1년의 시간이 있었다면 틈날 때마다 광주에 가서 맨날 지지율 올리려고 하지 말고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 앞에 알려와야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벌어진 싸움의 요체는 야권이 지금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변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 분란에 빠져 있고 관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아니면 적어도 이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전번에 혁신 전대 제안해놓고 마치 대선 후보 경선하듯이 광주에 가서 며칠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번에 공천에서 낙선한 사람들 밖에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호남을 놓고는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도권을 놓고만 경쟁을 한다면 안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노원병에서도 안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호남에는 싸우고 당이 네. 만들어지면 남은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이런 데서는 선거연합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경선을 하자. 야당 둘이서 먼저. 그래서 후보 단일화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야권의 완전한 분열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뭐 황 소장께서 아니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여태까지 경력이라든가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분은 뭐 정치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보수 정치권 내에서 뭐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보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객들이 흥정과 그리고 어떤 그 타협과 또 이제 명수누나라는 겉모술수와 이것이 능했던 게 사실인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싫어했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염증을 냈던 것이고 그 사적 이해관계에 충실했던 것이고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2010년 대선에 도전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권의 기득권 세력과 안철수 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봐야겠죠. 그러나 안철수 의원한테 나름대로의 그 점수는 저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의 민심은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깃발을 들면서 호남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진짜 확실히 바꿔내는 사람 안철수한테 갈 것이냐. 뭐 두고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현재의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세력인 친노와 386 세력들. 과거에 사회운동하고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죠.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야권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 빠지 달면서 그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반성하면서 개혁해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야권의 현주소고 야권이 예를 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야권 지지자층들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이 낡은 진보 청사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그 갈등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혁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힘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함으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있는 386 세력이라든가 친노 세력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낡은 진보 세력도 다시 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고 네. 과연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과연 개혁적 중도 세력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근데 환경은 제가 보기엔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근데 이제 네. 그거하고 좀 반론을 네, 그러시죠. 조금 예.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따라 나가는 도미노 같은 것이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세력을 규합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역대 정치 역사를 보면 되게 이제 대선 주자 어떤 선두 주자를 달린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도 역시 지금 문재인과 그다음에 박원순이가 지금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안철수 씨는 별로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 존재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안풍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야권의 분열만 가져오고 실제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도박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사실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전에 같은 DJ라든가 YS 이러한 대중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 리더가 있을 때는 지금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으로 기반을 삼냐가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로 저는 호남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전남도당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과 황주영 의원이 계속해서 탈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탈당하게 되고 그러면 전남북과 광주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호남 민심, 그 사람들은 호남 민심 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년에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그럼 호남 의원들이 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탈당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1차적으로 저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호남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약 40% 이상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쪽에 현역 의원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호남 민심이 그렇게 쏠린다 그러면은 현재 호남 민심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그것은 비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향후에 물론 이제 30명 30명 얘기를 하지만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 현재의 어떤 정치적 환경은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정평 본부장님, 안철수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측근에게 한 얘기 중에 한마디가 그동안 사람 관리를 잘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사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본인이 이제 새정치연합을 나와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서 야권을 다시 이끌어갈 때 어떤 식으로 좀 발현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이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더 정폭될 수 있는 대중 여론으로 성화돼서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생산적인 그런 기능들이 당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신당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중요한 것은 몇 명의 현재 국회의원이 옮겨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이나 이 정당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지율이 나타나서 다음 총선에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올리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우리는 현재의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미래에 대한 어떤 힘, 이 바로 정치 세력의 크기를 가지고서 또 그 정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새로운 정당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정당에 대해서 매우 우리 국민들이 혐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과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되는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에서 이 보수, 진보의 양극단에서 이 중간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도층이 거의 가반 가까이, 절반 네.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기존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식상에 있는 그런 유권자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겠지만 새로운 신당이 이러한 어떤 중도층을 얼마만큼 공략할 수 있을까가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로 생기는 안철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당들이 얼마만큼 대체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을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우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가 어떤 모습이 되었간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세력이 없습니다. 네. 보수 정당이 2당, 3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정당에 대한 기존의 어떤 일당에 대한 그런 우리 국민들의 비판 의식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정책적 차별화가 기존 정당과 생겨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 영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어떤 선거에 있어서 총선에 있어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영입될 수 있느냐인데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신당의 운명은 이러한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1월 말까지 새로운 전국 정당으로서의 구체적인 모습, 완성된 수준의 정당으로서 모습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등의 어떤 당 세력과도 결합이 되느냐, 그리고 호남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완전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율을 대체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2월 말 3월 초까지는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이 선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들, 말 그대로 김부겸, 이 손학규, 이러한 또 등등의 인사들을 조경태, 이러한 인물들을 과연 안철수가 중심으로 된, 안철수 의원이 중심으로 된 이런 정당으로 엮어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의 우리의 어떤 선거의 내년의 모습이 96년이나 다른 해의 모델이 아닌 88년의 모델로 가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국면으로도 전개될 수 있는 것도 네. 고려봄직합니다. 새로운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카운터파트, 뭐 어젯밤에도 악수만 했던 그 문재인 대표 실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그 꼬마 열린우리당을 떠나 보낸 꼬마 민주당의 대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 탈당을 그냥 찻잔속 태풍으로 잠재우고 제1야당의 당수로서 대표로서 승승장구할 것이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 소장님? 뭐 일단 진노가 20% 정도의 컷오프를 하겠다면서 일정한 비주류를 학살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전남, 전북 도지부장들을 제거하겠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노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진정한 어떤 그 플랜을 대외적으로 저렇게 노출시키고 어떻게 정치를 하려는가 하는 부분에 좀 어리석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을 게 빤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앉아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탈당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그 앞에 안철수 의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 가치도 이야기하고 이념도 이야기하고 뭐 혁신도 이야기하고 이러지만은 결국은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끌어와서 적절하게 말할 뿐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진노가 안 의원에게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을 줘서 나가도록 만드는 부분에는 진노의 미숙함을 분명히 표시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자, 이것이 혁신이라면요, 솔직히 말하면 호남 정서나 가치를 두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혁신이 아니고 구정치입니다. 안 의원이나 탈당파들은 호남을 떠나가지고요, 가치로만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가서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돌아갈 거냐.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광주 호남의 정서가 새정치연합이냐 안 의원 탈당파이냐 이쪽에 따라서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막으려고 전부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이게 무슨 총선을 앞두고 혁신입니까? 결국은 호남 정서가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당신들 호남 지지율이 진노에 떨어지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서 호남 정서를 대체해서 호남에서 한번 밀어내 보겠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공천이 위험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안철수가 떠난 이후에 야당을 혁신시키겠다 한다면 문재인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안 의원보다 훨씬 나은 가치로 다가가야 될 건데요. 그동안에 진노가 보였던 그런 행태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문 대표는 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진노, 남은 잔류 진노는 결국은 또 호남, 광주 정서를 가지고 안 의원과 다투는 방향으로 태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혁신을 끝에 놓고 탈당하냐 마냐고 둘이 싸웠지만 결국은 수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호남에 대한 구애가 단순하게 호남에 대한 땅 따먹기라고 우리가 물론 뭐 그렇게 공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땅 따먹기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정치 예. 결국 아니, 호남은 진보적이고 경상도는 보수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호남의 그런데, 민심이 네.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어떤 정당이라든가 정치인들이 호남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 아니겠어요? 민심이 향하는 측면 그것이 그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 했던 기득권적 이해관계라든가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정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하느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따라서 예를 들면 호남의 민심이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의 박근혜 정권과 제대로 진짜 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과 능력과 대안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호남의 민심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그 기존에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저지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개헌저지선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전에부터 나왔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년 총선에서 과연 3분의 1을 얻을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얻는다. 그리고 야권 지지자층들이 총선 때 안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난 문재인 대표하고 난 친노 세력에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자기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기득권들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나 그동안에 야당 국회의원 하면서 너무나 재미를 본 것이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짜 반성을 하고 어떻게 대안 세력으로 그들도 과거에 민주화 투쟁하고 감옥 갔다 오고 진짜 열심히 했던 예를 들면 저항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는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신당 그리고 현재 새정치 민주연합의 주류들이 경쟁을 하면서 하나의 좋은 야권 경쟁 재편의 구도도 만들어낼 수 있는 호기가 된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또 예를 들면 그 내부에서 친노 중심의 어떤 패권이라든가 나가 안 나가 또 공천 경쟁 이런 불협화음만 이끌게 되면은 예를 들면 상당히 자멸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씀하신 거하고 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제 그 총선까지 시간이 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또는 이제 새로운 신인들이 볼 때 과연 이 정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문재인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너무 이 패권주의에 쌓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그 당을 자기가 수술이지 못하고 이래서 쳐나가고 저래서 쳐나가고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그 당을 운영하려는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문재인이 사는 길은 이제부터 어떠한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당을 운영할 거냐 네. 이런 플랜을 아마 국민들 앞에 지금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안철수가 나간 거에 대해서도 어떻든 자기 리더십의 부재로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뭔가 그 의견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뜨겁게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배종찬 본부장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새누리당은 상대방의 이런 큰 집안 싸움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전략, 행보들을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한 1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자극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 야당의 경우에는 안철수 발 어떤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이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야권에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모아진 국민들의 유권자의 관심이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히 한 당으로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누려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영남에 있든 또 서울에 있든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이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개혁적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안주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강한 그런 속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개혁적인 모습이 안 보일 때는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새로운 또 대안을 또 새로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인이라든지 특히 여성이라든지 네. 그런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개혁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만 이런 새로운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 또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 유용화 시사평론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